인복을 부르는 비결, 마음을 얻는 대화법. 살다 보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며 저분은 참 인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진심 어린 관심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그렇군요로 끝내지 않고 무슨 일이 많으신가요? 요즘 특별히 힘든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처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대화를 나눌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줍니다. 물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아낌없이 구체적으로 하세요. 칭찬은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도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칭찬보다 오늘 회의에서 문제를 잘 정리하신 덕분에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처럼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칭찬이 훨씬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하기. 대화 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공감 능력과도 직결되는데요.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기분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최근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아요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렇군요라고 대답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과 배려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신뢰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말을 할 때보다 들을 때 더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표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와, 새로운 프로젝트라니.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자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의 힘.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대화는 쉽게 잊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저번 주에 큰 상을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축하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알아서 더 기쁘네요 라고 감정을 나눠보세요.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솔직한 표현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조언을 해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묻기보다는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유머와 여유를 잃지 마세요. 대화 중에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머는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대화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과도한 유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머 외에도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웃어넘기는 태도는 당신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감사는 대화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마친 후에도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인복을 부르는 비결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몸에 익히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느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항상 행복하고 의미 있는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치성장이었습니다.